이건 오프 더 레코더인데 솔직히 이렇게 해서 이자 받고 현금으로 그냥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너나 잘해 재무의 김성욱 쌤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와의 금전대차 거래 시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증여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요새는 금전대차 거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직접 시행을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미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녀와 금전대차 거래를 하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증여로 보지 않게 되는 걸까요? 우선 형식을 갖춘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이자를 꼭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금전대차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금전대차 거래를 하는 날짜, 빌려주는 금액, 이율, 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 방법, 만기일, 상환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나 책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 같은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 규정을 살펴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음에 따라 1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 이자율 4.6%를 적용을 해서 환산을 해보면 약 2억 1,7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모와의 금전대차 거래 시 2억 이하를 빌려주었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것보다 증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전 대차 거래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이자 지급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족 간의 금전 대차 거래를 한 경우에도 비록 2억 1,7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형식상 이자를 꼭 수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통상 1%에서 2% 정도의 이자라도 꼭 수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자 수수를 하되 꼭 통장에서 이체 형식으로 수수를 하시고 저교의 이자 지급과 같은 문구를 꼭 남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자 지급만 했다고 해서 가족 간의 금전대차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FM대로 하고자 한다면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거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 이체와 같은 형식으로 이자를 꼭 수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 징수를 해서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되고요.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은 이자 소득을 포함해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천세 신고 그리고 종소세 신고까지 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조사가 개시되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을 하고 원천세 그리고 종소세는 신고하는 방향으로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족 간의 금전대차 거래 시 유의할 점은 첫 번째, 형식을 갖춘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두 번째, 이자 수수를 꼭 하자입니다. 네, 오늘은 가족 간의 금전대차 거래 시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